QLD TQQQ에서 계좌를 무너뜨리는 건 하락장이 아닙니다. 계좌를 무너뜨리는 건 내가 틀렸다는 신호가 나왔는데도 아직 틀린 게 아니라고 우기는 마음입니다. 3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2,300억을 만든 일본의 전설적인 트레이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대답은 너무 단순했습니다. 오르는 것은 계속 오르고 떨어지는 것은 계속 떨어진다. 이 말은 초보자도 할 수 있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QLD TQQQ를 실제 돈으로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시장에서 어려운 건 복잡한 분석이 아닙니다. 어려운 건 이미 알고 있는 단순한 원칙을 내 계좌가 흔들릴 때도 지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하락이 시작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반등하겠지. 나스닥은 결국 우상향이니까 버티면 되겠지. 지금 팔면 손해가 확정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야지.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계좌가 갈립니다. 많이 빠졌다는 생각은 근거가 아닙니다. 내 평단보다 낫다는 것도 근거가 아닙니다. 내가 버티고 싶다는 마음은 더더욱 근거가 아닙니다. 시스라는 트레이더도 처음에는 우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재무제표를 보고 저평가 종목을 찾고 언젠가 시장이 알아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싸다고 생각해서 산 종목은 더 싸졌고 저평가라고 믿은 종목은 끝까지 시장에서 외면받았습니다. 그때 그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싸다고 판단한 가격은 내 주관일 뿐이고 지금 주가가 시장이 내린 현실적인 평가라는 것입니다. QLD TQQQ 투자자에게도 이 문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나스닥이 싸 보일 수 있습니다. AI 성장성이 너무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빅테크 실적이 탄탄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아직 5일선 아래에 있고 21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반등할 때 거래대금이 줄어든다면 내 생각보다 시장의 대답이 먼저입니다. 시스의 원칙은 단순합니다. 오르고 있는 것은 사고,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지 않는다. 샀는데 떨어지면 판다. 시장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다. 이 말을 QLD TQQQ에 적용하면 무조건 단타를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사고 내일 팔라는 뜻도 아닙니다. 핵심은 방향이 틀렸을 때 빠르게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투자를 오래 해보면 알게 됩니다. 돈을 버는 사람은 매번 마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틀렸을 때 작게 다치는 사람입니다. 틀린 자리에서 버티지 않고 틀린 판단에 돈을 더 넣지 않고 다시 기회가 올 때까지 체력을 남기는 사람입니다. 시스의 승률은 종목 기준으로 30% 정도였다고 합니다. 10번 중 7번은 지거나 본전 수준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2,300억을 만들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질 때는 작게 지고 이길 때는 크게 이겼기 때문입니다. 이게 손익비입니다. QLD TQQQ에서도 핵심은 승률이 아닙니다. 바닥을 몇 번 맞췄느냐가 아닙니다. 고점을 몇 번 맞췄느냐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틀렸을 때 손실이 2%에서 3% 안에서 끝나는지, 내가 맞았을 때 수익을 5%, 7%, 10% 이상으로 끌고 갈 수 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21선 회복을 보고 들어갔다면 그냥 장중에 잠깐 올라왔다고 흥분하면 안 됩니다. 종가로 회복했는지 봐야 합니다. 다음날 다시 무너지지 않는지 봐야 합니다. 최소 2거래일에서 3거래일 버티는지 봐야 합니다. 거래대금이 전일보다 늘었는지 5일 평균보다 의미있게 붙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고점 돌파를 보고 들어갔다면 돌파 자체보다 돌파 후 되돌림이 더 중요합니다. 강한 흐름은 돌파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눌림에서 이전 저항선을 지지선으로 바꿉니다. 반대로 돌파한 척하고 바로 무너지면 그건 힘이 아니라 함정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하락장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하락장에서도 할 일은 있습니다. 다만 무작정 사는 게 아니라 관찰해야 합니다. 어디서 거래대금이 터지는지, 어디서 더 이상 밀리지 않는지, 악재가 나와도 추가 하락이 제한되는지, 5일선을 회복하고 21선까지 붙는지, 공포가 끝나는 신호를 봐야 합니다. 폭락했다고 기회가 아닙니다. 폭락 후 멈추고 멈춘 뒤 회복하고 회복한 뒤 버티는 구간이 기회입니다. 시스가 큰 돈을 벌었던 순간도 모두가 공포에 빠졌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공포에 취해서 산 게 아닙니다. 공포가 과도하다고 판단했고 리스크 대비 리턴이 유리하다고 봤고 방향 전환의 확률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그냥 많이 빠져서 사는 것과 공포가 가격에 과하게 반영된 뒤 회복 신호를 보고 사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또 하나의 함정은 물타기입니다. 산 가격보다 떨어졌다는 것은 적어도 내 첫 판단이 틀렸을 가능성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돈을 더 넣는다는 건 틀린 판단에 더 큰 돈을 거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계획된 분할 매수는 다릅니다. 계획된 분할 매수는 매수 전에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첫 매수 가격, 추가 매수 가격, 총 투입 비중, 현금 비중, 더 이상 사지 않을 조건,
줄여야 할 조건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 물타기는 다릅니다. 빠지고 나서 불안해서 삽니다. 손실을 보기 싫어서 삽니다. 평단을 낮추면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서 삽니다. 그리고 더 빠지면 그때부터 투자가 아니라 버티기가 됩니다. QLD TQQQ에서 가장 위험한 말이 있습니다. 어차피 장기 투자니까 괜찮다. 장기 투자는 원칙이 있을 때 장기 투자입니다. 기준도 없고 손절도 없고 현금 계획도 없고 그저 언젠가 오르겠지라고 버티는 건 장기 투자가 아니라 방치입니다. 내가 산 이유가 21선 회복이었다면 21선을 다시 깨는 순간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산 이유가 거래대금 증가였다면 거래가 죽고 상승이 멈추는 순간 경계해야 합니다. 내가 산 이유가 전고점 돌파였다면 돌파 후 되돌림에서 지지하지 못할 때 의심해야 합니다. 내가 산 이유가 사라졌는데도 계속 들고 있다면 그건 투자가 아니라 기도입니다. 손절했는데 다시 올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다시 사면 됩니다. 중요한 건 내가 싸게 샀느냐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올라갈 확률이 높으냐입니다. 손절은 실패가 아니라 비용입니다. 재진입은 변심이 아니라 전략 수정입니다. QLD TQQQ에서 진짜 고수는 한 번도 틀리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틀렸을 때 빠르게 고치고 다시 맞는 흐름이 나오면 미련 없이 올라타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반대로 합니다. 떨어지는 건 오래 들고 갑니다. 오르는 건 빨리 팝니다. 손실은 키우고 수익은 잘라냅니다. 그러면 승률이 높아도 계좌는 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수 전에 세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기준선, 손절선, 익절선입니다. 시스는 자신을 수비형 투자자라고 했습니다. 수백억을 버는 사람이 수비형이라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미는 분명합니다. 평소에는 작게 다치고 확률이 좋은 순간에만 크게 승부한다는 뜻입니다. QLD TQQQ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승부할 필요 없습니다. 모든 하락을 다 살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반등을 다 따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기다릴 수 있느냐입니다. 현금은 수익을 못 내는 돈처럼 보이지만 사실 현금은 다음 기회를 살 수 있는 힘입니다. 오늘부터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이거 오를까요가 아니라 내가 틀렸을 때 어디서 멈출까요? 내가 맞았을 때 어디까지 끌고 갈까요? 지금 이 자리는 리스크보다 리턴이 큰 자리일까요? QLD TQQQ는 욕심을 키우는 상품이 아니라 원칙을 시험하는 상품입니다. 원칙이 있으면 레버리지는 도구가 되고 원칙이 없으면 레버리지는 감정을 증폭시키는 거울이 됩니다. 결국 시장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내 감정과 싸우는 겁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